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매우 토발적인 질문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우주는 실제로 살아있는 유기체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상상에 그치지 않고 현대과학과 우주론, 물리학, 생물학, 심지어는 인지과학까지 아우르는 깊은 논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가 단순한 무생물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진화하는 하나의 생명체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며 다양한 학설과 이론,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시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에너지를 섭취하고 배출하고 자기 복제를 통해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본다면 생물학적 개체가 아닌 우주 전체가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이 특성들이 우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에너지 대사입니다. 생명체는 에너지를 섭취하고 이를 내부 활동에 사용한 뒤 부산물을 배출합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별들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출하며 은하간 충돌, 중력파의 방출, 블랙홀의 물질 흡수와 제트 분출 등 복잡한 에너지 흐름이 관측됩니다. 이는 생명체가 내부 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차이는 이 에너지 흐름이 목적성을 띠는 자율조절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에너지 순환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우주를 생명체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복제입니다. 생명체는 스스로를 복제하거나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합니다. 이에 반해 우주는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복제를 하지 않으며 우주는 단일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다중 우주론에서 우주가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내부가 새로운 우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은 일종의 우주 간 복제 메커니즘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식 우주 개념으로 불리며 새로운 우주가 블랙홀을 통해 생성되고 그 우주가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질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개념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우주가 일종의 자기 복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반응과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생명체는 환경 변화에 반응하며 내부 상태를 조절합니다. 우주도 일정 부분에서 이러한 자기 조절을 나타내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 속도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전체 구조의 균형을 맞추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또 초기 우주에서 미세한 밀도 요동이 점차 은하와 별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일종의 자기조직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대 구조의 자기조직화는 일반적인 물리 법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복잡계 과학에서는 이를 생명 현상의 초기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진화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우주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에너지와 입자의 바다였던 우주는 현재 별과 은하, 블랙홀, 심지어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정도로 복잡한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확산이 아니라 복잡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진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명체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출하며 진화하든 우주 역시 연력학 제2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국소적으로는 구조와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학자들은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 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가이아 이론을 확장한 우주 생명체 가설입니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한다는 가설인데 이를 우주 전체로 확대하면 우주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하나의 메타 생명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 과학계의 주류는 아니지만 지구 내부의 다양한 생태계와 우주의 상호작용, 별과 행성의 생애주기, 생명체의 탄생 조건을 연관지으며 우주의 생명성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구상 생명체의 대부분은 별의 빛과 에너지에 의존하며 우주적 사건들이 생명의 진화와 멸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와 생명은 고립된 존재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의식의 관점에서 우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부 양자 물리학자들과 인지과학자들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지적 생명체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자 의식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결과로
인간과 같은 존재가 탄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과 의식이 우주의 일부로 간주된다면 우주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의식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우주를 생명체로 정의하는 순간 생명이라는 개념이 너무 넓어져서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세포와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주는 그러한 분자 기반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식의 존재를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 이상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잡계 과학, 정보이론, 생물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생물적 시스템이 어떻게 생명체의 특성을 흉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스스로 조직되고 유지되는 시스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구조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가진 시스템은 생명체의 초기 조건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이러한 시스템과 유사한 동역학을 갖고 있다면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생명과 유사한 작동, 원리를 갖는 거대한 구조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물학의 틀로는 우주를 생명체로 보기 어렵지만 개념을 확장하고 우주적 관점에서 생명을 재정의한다면 우주는 그 자체로 진화하고 반응하며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만으로 우주가 생명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생명체의 조건을 만들고 유지하며 스스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기에 일종의 유사생명체 또는 초유기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를 단순히 죽은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체계로 바라보게 만드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학과 철학, 상상력의 경계를 넘나드는 탐구였습니다. 우주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그 유기체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함께 이 상상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